새벽 4시 12분. 대한민국 인천공항 상공에 정체불명의 전투기 한 대가 나타납니다. 북한군 표식. 조종석 안. 피로 얼룩진 여성 조종사. 연료 게이지는 고작 3%. 착륙 1분 후. 그녀는 관제요원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쓰러집니다. 나,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이며 왜 목숨을 걸고 이 하늘을 건넌 걸까요? 2010년대 초반, 북한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 이곳에서 한 명의 여성 조종사가 전투기 조종관을 잡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 가명입니다. 북한 공군 역사상 최초로 전투기 조종 자격을 얻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아버지, 저 비행기 좀 보세요. 저것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여자가 무슨 비행기를 타니. 그냥 공장이나 병원에서 일해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민군 항공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고 체력 훈련도 남자들 못지않게 해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북한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 언론은 그녀를 선전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여성도 조국의 하늘을 지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군부 내에서 그녀는 늘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남자 동료들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부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버텼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곧 악몽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너지는 일상,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어느 날 상관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김수진 동무, 앞으로 매일 1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오. 보고서요? 무슨 내용을 쓰란 말입니까? 모든 것.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전부 다.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보고서 작성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모든 행동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보고서는 하루 12장을 넘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하죠? 다른 조종사들은 안 쓰는데. 상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여자니까. 여자는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워. 언제든 충성심을 증명해야 해. 그녀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감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집 앞에는 항상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고 전화기에선 이상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동료들도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쟤랑 얘기하면 우리도 조사받는다던데.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방 안이 뒤집어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서랍은 열려 있고 옷장 속 옷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보이부가 불시에 집 수색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소용없구나. 특수임무. 2015년 가을. 그녀는 갑자기 평양의 한 비밀 건물로 호출됩니다. 군 장성이 직접 그녀를 불렀습니다. 김수진 동무. 특수임무를 맡겠소. 특수임무라니. 무슨 임무입니까? 묻지 마시오. 그냥 명령대로만 하면 돼. 그날 새벽 3시. 그녀는 특수 제작된 수송기를 타고 북한 동해안의 비밀 기지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본 것은 검은 상자 여러 개를 트럭에 싣는 군인들, 그리고 그 옆에서 지시하는 고위 간부들. 조심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알아? 이게 터지면 우리 다 죽어.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이미 봐버렸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그녀는 또다시 보위부에 불려갔습니다. 김수진 동무, 그날 뭘 봤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조사는 사흘 밤낮 계속되었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먹지도 못하게 하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뭘 봤어? 누구를 봤어? 무슨 소리를 들었어? 그녀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언제든 제거될 수 있어. 석방된 후에도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집 안에도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고 심지어 침실 천장에도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2016년 봄,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내 동생이 왜요? 무슨 일이에요? 보이부에서 끌고 갔어. 어젯밤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은 그저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 의심받으면 온 가족이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보이부 차량이 서 있었고 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철이를 어떡하니? 그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지 알아요? 언니 때문이래. 언니가 무슨 비밀을 알게 돼서 우리 가족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됐대.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그날 본 것, 그 비밀 때문에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북한에서는 한 번 의심받으면 끝입니다. 설명해도 해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 나만 없어지면 가족들은 살 수 있어. 탈북.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경은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막혀 있고 중국까지 가더라도 잡혀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조종하는 전투기를 타고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요. 어디 가니? 위험하잖아. 괜찮아요. 곧 돌아올게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거라는 것을. 3% 목숨 건 비행. 2016년 4월 15일 새벽 3시 그녀는 가짜 비행 훈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벽 단독 비행 훈련 실시. 예상 비행 시간 2시간. 상부는 승인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전투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어. 엔진 시동. 활주로 이륙. 전투기는 북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처음 10분간은 평범한 훈련 비행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고도를 낮췄습니다. 해수면 20m. 북한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 초저공 비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파도가 바로 눈앞에 보일 정도로 낮게 날았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바다에 추락할 수 있는 높이. 10분 후 북한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45기. 위치 보고하라. 345기. 그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20분 후 레이더에서 추격기가 나타났습니다. 북한군이 그녀를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45기. 즉시 복귀하라. 복귀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그녀는 속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연료 게이지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50%, 30%, 10%.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남쪽 땅만 밟게 해주세요. 드디어 북방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 하지만 연료는 이제 5%. 그녀는 인천공항 관제탑에 긴급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인천타워. 여기는 북한 조종사입니다. 긴급 착륙을 요청합니다. 관제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북한 조종사. 신분을 확인하라. 시간이 없습니다. 연료가 3%입니다. 착륙 허가해주세요. 긴급 상황. 인천공항은 모든 민간 항공기의 이착륙을 중단했습니다. 그녀의 전투기는 마지막 남은 연료로 활주로에 접근합니다. 연료 2%.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엔진이 꺼졌습니다. 연료가 완전히 바닥난 것입니다. 겨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며칠 밤을 못 잔 데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3시간을 비행한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조종석 밖으로 나와 비틀거리며 관제요원에게 다가간 그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나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국정원의 첫 조사. 그녀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하얀 천장, 깨끗한 침대 시트.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한국 요원들. 깨어나셨군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안전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국정원은 그녀를 보호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본 것, 들은 것, 모두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북한 군부의 비밀, 감시 체계, 그리고 가족에게 벌어진 일들. 조사는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그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을 주었고, 심리 상담사가 매일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한 국정원 요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여기서는 당신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그 단어를 들은 순간, 그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리고 왔어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을 텐데. 상담사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살기 위해 선택한 거예요. 일주일 후, 그녀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 그녀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새로운 삶. 하나원.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거쳐가는 곳. 그녀는 이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신용카드가 뭐예요? 돈을 카드로 쓴다고요? 스마트폰으로 뭐든 살 수 있다고요? 집까지 배달까지 된다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남한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기초 경제 교육, 문화 교육, 심리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특히 심리 상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놓으셔도 괜찮아요. 당신은 살아남은 거예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을 꿨습니다. 가족들이 보위부에 끌려가는 꿈, 동생이 자신을 원망하는 꿈. 그럴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위로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니까요. 석 달 후, 그녀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갈 차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수진. 이게 당신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하지만 적응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 그녀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정부 지원금으로 집을 얻었지만 모든 것이 혼자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녀의 직업은 전투기 조종사.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경력을 쓸 수 없었습니다. 군사 기밀 때문에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일반 직장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공장. 하지만 면접마다 떨어졌습니다. 말투가 좀 북한 억양이 있으시네요. 경력이 애매하시네요. 북한에서 뭐 하셨다고요? 차별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옆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탈북자들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 그것도 우리 돈인데. 그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짐이 되는 건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대학에 등록해서 항공정비 기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항공정비 자격증을 땄고 작은 항공정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이력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조종사는 아니지만 하늘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 근처의 항공정비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비행기를 정비하고 엔진을 점검하고 기체를 관리합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비행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조종사 자격증 따시지, 그래요? 민간 조종사는 나이 상관없잖아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날 밤 그녀는 민간 항공 조종사 자격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자유로운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 지금 그녀는 조종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비행학교에 다니며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인천공항 활주로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때 그 새벽, 나는 정말 살아남았구나. 그녀는 여전히 가족이 그립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동생.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오늘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다시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어 고향 하늘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